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은 저기 뭐지? 온라인 강의, 그 엠베스트 온라인 쪽에 그런 강의들이 이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그게 입시 준비에는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건 없죠. 입시 준비에는. 어차피 입시 준비 아까 좀 자기소개서 작성, 애들 성적은 다 들어왔으니까. 자기소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모집 요강 분석하고 이런 건 사실은 뭐 그냥 알면 좋은 거고 그게 막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자기소개 작성하는 강좌는 있으니까 네. 그런 강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뭐가? 자소서 작성하는 아니요, 게?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외국 국제자사하고 양식이 똑같기 때문에 네. 질문 양식에 네. 특정 학교 몇 개는 제외하고. 그렇죠. 아, 거의 근데 틀은 입시가 비슷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영재고 가고 자사고 쪽만 하니까. 근데 외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외국 국제고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공계열 워낙 안 보내려고 하니까 가봤자 뭐 문과 쪽 안 보내려고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공계열 쪽이 워낙 선호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외고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제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외국 국제 간다는 애들은 자기가 확실한 인문계열, 내 꿈은 변호사야, 내 꿈은 국제관계 뭔가 뭐 어떤 그런 변호사야, 뭐 이런 친구 아니면 검사야, 뭐 이런 친구 아니면 사실은 외국 쪽으로 안 가려고 하더라고. 다들 이과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봤을 때 역대급으로 이공계열 선호형사가 가장 커요. 왜냐하면 의대 입시가 있잖아. 그 의대 애들 쫙 빠져나가기 팍 따라당기면은 결국은 서울대 연대, 서울대 상위권 대학원 자연계 아이들이 조금만 해도 쫙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재고가 지원자수 조금 증가했잖아요. 과거도 증가했거든. 왜? 나는 의대가 아니야. 하지만 난 서울대 카이스트 난 목표해. 근데 걔들 다 빠져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같이 한양대 갈 수 있는 내가 이제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야. 다 올라가니까,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참, 저기 경기도 지역에 과고 들어오는 거, 그거 거의 확정인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확정일 것 같아요. 그러면 부천하고 일산하고 용인. 부천, 일산, 뭐 요즘에 성남도 막 얘기 나오고 있던데. 분당도 나오더라고요. 네, 분당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직 좀 결정 아직 확실히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외고가 이제 자사고로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초중등 엄마들은 다 이과 선호 현상이 이과를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통합 융합이가 뭐야? 문과에서 이과로 융합하는 게 아니라 이과에서 문과로 융합이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이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국제고가 쉽지 않죠. 외국 국제고 쉽지 않죠. 근데 거의 반대로 역으로 놓고 보면 이제 내가 저는 확실한 인문 계열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뭐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꿈이고 막 이런 친구들은 인문 계열 가는 게 유리하죠. 외고 가는 게 유리하죠. 외국 쪽 가는 게 역대급으로 유리할 거예요. 학종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뽑을 거니까. 그 학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요즘에 뭐 자유전공학부, 무전공을 네. 뽑는 연수 많다고 하지만 네,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다고 하지만 사실 무전공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뽑는 게 아니거든. 무전공이니까 무전공 학생들은 그냥 전공 없이 그냥 애들 뽑아놓고 3학년, 2학년, 3학년 전공을 대학에서 행정적인 절차로 뽑겠다는 거지. 고등학교 때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을 무전공을 뽑는다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국 무전공 전형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외국 국제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절대적으로 유리해. 네.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과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외국 국제 가는 게 아마 역대급으로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거, 학종으로.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완전 방향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런 거를 일찍 접하는 친구도 있고 늦게 그쵸. 접하는 친구도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대치동은 이제 널린 게 다 컨설팅 업체인 그쵸. 거고 그쵸.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없는 게 또 컨설팅 업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그거를 언제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안 받을 수는 없죠. 네, 근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고민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고민하시고 물어보시면 사실 뭐 정답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시기는 중요해요. 네. 컨설팅 받는 시기는 정말 중요해. 언제 시기냐면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학생들이 중3 때 겨울방학 때는 대한민국 모든 중3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거든.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그 전에 어떤 학교들은 3월 학평을 봐요. 고등학교는 3월 학평은 중학교 봄이거든.
한번 학평을 보는 학교가 있어. 근데 그거 딱 보면 애들이 멘탈 나가거든. 그 중학교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집단을 겨울 동안 또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럼 애들 멘탈 나가고 그럼 애들 학평 이거는 애들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학평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학교 범위니까. 그리고 딱 중간고사 딱 보잖아요. 그거 성적 나와 애들 멘탈 다 나가는 거야. 그럼 중요한 컨설팅 시점이 언제냐? 딱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5월. 정말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보고 난 다음에 석차 등급 딱 나오고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보면 이제 고등학교도 수행평가가 거의 40% 된단 말이죠. 그럼 중간 기말에서 내가 원점수가 좀 낮더라도 수행에서 100점 받으면 얘는 90점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요한 거는 1학년 기말고사 딱 나오면 석차 등급이 딱 나오고 어차피 우리는 5등급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급 안에 10%에 들면 땡큐지만 또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1학년 1학기 때 내가 고등학교 가서 딱 성적이 딱 나왔을 때 요게 굉장히 적기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국영수가 이제 거의 한 1등급이 1등급 아니면 1, 2등급 이렇게 가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한 3, 4등급이 되면 중요한 게 이제 등급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는 원점수가 중요해요. 점수가 중요하죠. 왜냐면 너무 1등급이 뭐 11%? 막 네. 이렇게 1등급이 10% 가지고 그 다음에 11%부터 34%까지 2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원점수를 봐야지. 근데 학교마다 그게 다 변별력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또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가서 무조건 좋은 고등학교 간다는 말은 뭐냐면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많이 모여 있고 그럼 당연히 내신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쓰레기 같은 문제가 안 나온다고. 지금은 왜 내신이 쓰레기 같냐 하면은 4%를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25문제를 50분에 못 푸는 문제를 만들었네, 얘네들이 학교에서. 왜? 4%를 가려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지금 내신이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요. 이제는 변별 낼 필요 없거든. 그럼 결국은 뭐냐? 서울대가 얘기했잖아요. 서울대가 우리는 이제 내신 안 믿고 수능을 안 뽑겠다. 우리가 알아서 뽑겠다는 거거든. 서울대는. 그럼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최상위권 대학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면접 이런 걸로 중요해지는 거지. 논술 뭐 이런 그러니까 서울대를 딱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정시로 뽑는 수준일 거고 학종으로 많이 뽑겠다는 거지. 그리고 학종에서 SNU 역량평가 우리가 면접 출제하다 뽑겠다는 거지. 어차피 서울대는 1위 대학이니까 알아서 아이들 필터링 해가지고 지원할 거고 그들 중에 우선 아이들 뽑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목표하는 아이들이 100명 있는 고등학교가 한두 명 있는 고등학교는 순차가 확 나거든.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고등학교 가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중하위권 대학이야. 소위 말하는 서울권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 겨우 인서울 목표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렇지. 보내고 자기 성적 보니까 나는 이제 건대 가네. 아니 인서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내가 가천대 학교 이런 데 없거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고등학교냐, 이 고등학교가. 예전에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전략적으로 1등급, 4%들 1등급 나오면 내가 서울대 연대 갈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럼 전략적으로 탈강남하고 지방 갔단 말이야. 이제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학종 잘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자사고 뭐 이런 그렇지.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서울대는 진짜 정시에서도요. 수능 1학년 수능이니까 문과 수능이니까 서울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정시에서도 1단계는 수능 성적으로 걸러내고 2단계에서 내신 같이 보거든요. 1단계 수능은 나는 1등급 안에 들어왔어. 그냥 96% 안에 들어와서 지금 수능 바뀐 수능이라도 9등급 체제거든. 1등급에 4%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점수 안 보겠다는 거야. 즉 지금은 막 100분의 성적 99점, 98점, 96다 다르거든 서울대가. 표준 점수 표준 점수 다르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4% 안에 들었어. 수능에서 네가 96점이든 100분이 100이든 상관없어. 똑같이 보고 1단계 통과시킬 거야. 그리고 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했어? 이걸 보겠다는 거야. 작은 차이는 어차피 큰 차이는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목표를 자기 중학교 성적 잘 나고 공부 잘해. 얘는 상위권 대학 목표하거든. 그럼 무조건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그렇죠. 그런 친구 같이 경쟁하면서 면접 그렇죠. 준비하고 같이 그런 환경. 근데 우리 아이를 봤을 때는 공부도 중학교 때 공부 안 해. 얘는 그냥 자기 딴에는 엄마들도 알거든. 현타 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가기 좀 인서울권 겨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내신 좀 쉽게 받고 내신 쉬우면서 90점 넘길 수 있는 고등학교 있잖아요. 시험을
가. 이거 무조건 90점 넘겨. 그러면 서울권대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전략. 그러니까 빨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의 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일반 학교가 아니고 국제 학교를 선택해서 인서울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와, 그게 쉽지 않아. 지금도 그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했던 아이들, 뭐 이런 국제학교는 물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요게 대학도 이제 아는 거지. 그런 애들 워낙 많으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쉽지 않아요. 성적이 중요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스탠포드 그 동문회 스탠포드 입학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외국 쪽에서도 이제 학생들 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국제화되어지는 분위기. 네, 근데 그게 약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리그였는데 지금은 그런 걸 허용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놓고 그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막 그런 뜨잖아요. 뭐지 페북이나 보면 이렇게 막 뜨거든. 해외 그 뭐지 뭐 수능 4, 5등급이 미국에 있는 뭐 아이비를 갈 수 있는 막 이런 강호들 다 그 유학원 사업하려고 하는 애들이지. 그 미국 가면 절대로 안 돼. 애들이 일단은 제일 조금 걱정해요. 애들이 진짜 공부는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뜻하는 결과가 나와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사실 그 미래를 그려줄 수가 있는 건 어른의 입장이 아니니까. 이번에 엊그저께 밤 11시 반에 들어와서 뉴스를 딱 틀었는데 20대 청년들 40만 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 이유가 되게 이렇게 약간 쇼크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기 두 글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애들이? 근데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이렇게 꽂힌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없는. 그냥이라고 아무 생각 하는 없는 건- 거네. 네, 그냥.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그냥 있어도 다 먹고 먹여주고 살고 재워주고 돈 나오는 곳이 다 있죠.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네, FM. 네, 엄마하고 아빠가 주는 그런 비용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씁쓸하죠. 네, 일본에 왜 우리가 병아리 아저씨라고 오타쿠에 어릴 때부터 방 안에서 안 나와서 어느 순간 40대가 되고 40대가 이제 돼서 사회에 나오려고 했더니 네,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나라 현실이 곧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삶이 쉽지 않습니다. 네. 뭐야,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촬영하고 있구나. 네. 그렇구나.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